이제 오늘 살펴보는 사람은 지식을 진정으로 사랑한 철학자예요. 정보는 우리가 많이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판단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과 정보를 다 모은다고 충분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과 정보를 선별하고 구분해내고 그 가운데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사소한지를 나누는 문제는 그건 지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살면서 이러저러한 정보와 관련된 지식 탐구들은 많이 하시겠지만 근본적인 지식에 대한 관심은 잘 갖기가 어려운데 이걸 잘 이해하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그건 확실히 강력한 힘을 가져요. 그래서 고전을 읽는 것은 첫 번째 그 이유 때문에 읽는다. 그런데 이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바쁘게 읽어서는 도움이 안 된다. 여유 있게 읽어야 되고 좀 호사를 좀 누려야 된다. 사치스러워야 된다. 좀 시간이 날 때 남들처럼 당장에 도움되는 그것이 아니고 곧 내 것이 바로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한번 좀 꾸준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게 이제 고전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총선도 끝났고 여러분들도 좀 노셔요. 노는데 이런 책하고 좀 벗삼아서 좀 유유자적하면 남아요. 그래서 가끔 인생에서도 좀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당장 필요한 지식 말고 어떻게 보면은 보통 때라면 얻을 수 없는 그런 기회가 이 정치고전 읽기다. 이걸 읽으면서 전투적으로 나는 이거를 어디 가서 설명할 바로 준비가 될 그런 정도 갖춰야 돼 이러지 마시고 머리에 들어오는 대로 생각에 좀 영향을 미치는 대로 그냥 자기를 열어보면 좋겠다. 좋은 실력은 일단 먼저는 수동적인 긴 시간을 필요로 해요. 일단은 남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생각을 나중에 가지면 돼요. 우리는 대개의 경우 남의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면 바보가 되는 것 아닐까? 자기 판단을 얻기 전에는 남의 생각이 자기를 먼저 지배해야 돼요. 그리고 걱정하실 이유가 없는 게 실력은 남의 생각에 빠져보다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실력이 오기 때문에 공연히 처음부터 고전을 비판할 생각을 하지 마시라. 그냥 받아들이시라. 그러고 나서 고전이 한 권이 아닐 테니까 다른 사람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고전의 장단점이 자기한테 보일 때가 온다. 그때가 실력일 테니까 처음부터 나는 이 고전에 영향받지 말고 내 주체적인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건 교육이 안 돼요. 공부가 안 되고. 공부는 먼저 다른 생각에 지배당해 보라. 그 다음에 자기 실력은 거기서부터 벗어나면서 만들어 보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게 있다면 이 고전들은 미래에도 5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계속 읽힐 거라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러면 읽히기만 할까요? 읽힌다는 건 뭐겠어요? 그 시대에 영향을 계속 미친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고전은 옛날 얘기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투사 이런 힘을 가진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사람들이 영향받는 어떤 생각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갖는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이드겠지만 제 가이던스에 여러분들이 좀 영향을 덜 받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그건 고전을 잘 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제 가이드를 좀 따라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 수많은 이 사실과 지식을 어떻게 다 하나하나 찾아서 하시겠어요. 일단 좋은 방법은 남이 한 잘못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을 일단 쫓아가 보고 그 방법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재빨리 돌아와서 다른 길을 또 찾아보는 게 그게 필요해요. 플라톤도 이제 이렇게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목표를 하셨으면 좋겠는 건 플라톤을 이제는 이렇게 약간 이제 손에서 좀 만져지는 느낌이 있다. 국가라고 하는 책이. 그러면 이거는 큰 변화예요.
전 개인적으로 여기 우리가 다룰 고전을 한 10번 정도 읽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손에 안 잡혀서 아주 답답하고 미치고 좀, 아주 고생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 2시간이 유익했다면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고, 대충 국가는 이런 책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손에서 조금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 그러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늘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했으면 하는 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꼭 주목할 것. 그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아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그 역사랄까, 지식사에서 갖는 의미를 아주 잘 분석한 책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거, 그거는 꼭 알아두셔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는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건 사회학자들도 다 인용하는 책이고요. 그 책을 모르면 사실 대학원 수준의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는 조금 의심받을 만한 책이니까 쉬는 시간에 토마스 쿤을 꼭 찾아보셔요. 그거는 꼭 알아두셔 좋고, 시험 문제도 뭐 보통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대학원 석사 시험에 가장 많이 난 시험 문제를 꼽으라면 아마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 관련된 책일 거예요. 문제 그 자체보다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맛을 다 느껴봐야 맛의 감각을 아는 게 아니라 맛의 유형을 개념적으로 먼저 이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개념이 없이, 말이 없이 사물은 나한테 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주제를 가장 잘 다룬 책이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번 시즌 1 전체를 읽으면서 토마스 쿤은 꼭 알아둬야만 될 상식화된 지식이라는 건, 그거는 먼저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를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읽는 방법은 주로 제가 지금 읽는 건, 첫 번째는 그래도 국가를 그래도 좀 포괄적으로 좀 이해하는데 첫 시간은 좀 쓰고, 다음 시간에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읽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읽을 걸 잘 보시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반민주주의자는 아니에요. 비민주주의자예요. 민주에 반대한 건 아니지만 민주의 문제에 대해서 이보다 더 통찰력 있게 문제를 드러낸 사람도 드물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주로 우리가 띄엄띄엄 발췌해서 읽을 대목은 플라톤은 왜 민주주의에 비판적이었나, 이 주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읽을 거예요. 정치학이 아니고도 플라톤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 분야는 꽤 괜찮은 유튜브 강의가 있더라고. 지금은 서울대 명예교수인데 이태수 교수가 플라톤의 국가에 대해서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한 유튜브 강의가 있어요. 저는 그 강의 괜찮았어요. 보통 국내에서 서양 철학을 소개하는 유튜브가 참 좋은 유튜브를 보기 어려운데, 저는 이태수 교수의 국가에 대한 철학자의 어떤 그 해설로서는 꽤 그래도 안정감 있고 잘 균형 있는 아주 좋은 해석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태수 교수의 플라톤의 국가, 한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우리가 배우고 나서 이태수 교수 강의를 들으면 아마 저는 여러분들 이해하실 만할 거고, 이제 플라톤에게 조금 다가가는 느낌을 좀 저는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태수 교수의 강의를 일종의 부자료 정도로 여러분들도 시간을 한번 내서 들어보시라. 노학자의 아주 열정 있는 강의 그 자세도 참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자, 그게 이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출발이고, 국가는 생각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평생 읽어도 사실 이게 다 나한테 잘 안 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럴 만한 이유는 제가 아리스토 파트에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왜 그러면 플라톤의 국가는 읽을만 하냐 그러면 드라마예요.
플라톤의 작품은 대부분 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베스트셀러예요. 여기는요, 주인공이 있고요. 주인공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책을 보면요, 아주 개념과 이론으로만 이루어진 책이 그건 사전에 훈련 없이는 읽기 어렵잖아요. 근데 역사책이나 뭐 무슨 드라마, 텔레비에서 보는 드라마 어떤 뭐 시나리오나 이런 건, 그건 우리가 읽을 만해요. 왜? 우리가 경험적으로 살고 경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에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그래요.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드라마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면 이거 꽤 재미난 철학 소설이구나라는 걸 느끼면 아주 훌륭한 내용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냥 읽으면 이게 뭐 이런 평범한 이야기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들 얘기 같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은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드라마를 읽는데 이 드라마가 당시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된다. 이제 이 점을 이제 강조하면서 오늘하고 다음번에 강의 끝나고 나면 저는 혼자 읽으실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해요. 혼자 한번 읽어보시면 플라톤을 평생의 친구로 삼을 만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민주주의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체제라고 말하는 철학자는 거의 없어요. 현실적인 최선이지만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좋은 체제라고 말하기가 참 괴로워요. 그럴 때 플라톤을 늘 옆에 두시고 대화하시면 현실의 민주주의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데 아주 좋은 옆에서 이렇게 마치 소와 말 잔등의 등에처럼 우리 생각을 자꾸 깨우는 면이 있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는 고결한 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냥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어떤 귀족 출신의 어떤 뭐 철학자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이 사람들의 삶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정말 흠잡기 어려울 만큼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여기에 논변도 그냥 꾸며낸 짐짓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성실하고 어떻게 보면 독실한 어떤 힘을 느끼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생각할 때마다 플라톤의 반론이 자기 머리끝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사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색이 아마 자기 사상이 들어가는 기회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평생의 어떤 지적 대화의 파트너로서는 이보다 좋기 어려워요. 자, 이런 생각으로 먼저 이 책을 이렇게 같이 보면 좋겠지만 제가 발췌해 놓은 부분을 보면서 하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이제 시작할게요. 이제 4페이지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첫 부분 읽어보기. 가만히 있어봐. 우리 순우 씨 옆에 와. 우철 씨인가? 첫 부분 읽어보기입니다. 어느 고전을 읽든 여러분들은 첫 문장을 주목해야 돼요. 모든 고전은 제가 만약에 정말 이 시대에 좀 평범하지 않은 것, 이게 짐짓 다른 사람에게 반론과 비난에 휩싸일 만한 새로운 생각을 한다 그러면 첫 문장에 힘을 엄청 주게 돼 있어요. 첫 문장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할 만큼 내가 첫 문장을 쓰면서 사실 어떤 범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글을 쓰면서도. 이 좋은 글은요, 아주 치밀한 범죄 계획하고 비슷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새로운 생각으로 설득하게 만들어야만 되는 사람에게는 첫 문장이 단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읽는 건 모든 고전의 출발입니다. 첫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걸 생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우철 씨. 나는 어제 아리스톤의 아들인 글라우콘과 함께 페이라이오스에 내려갔습니다. 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네. 나는 어제 아리스톤의 아들인 글라우콘과 함께 페이라이오스에 내려갔습니다. 네, 이게 참 신기한 제목입니다. 나는 소크라테스고요. 아리스톤은 플라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 당연히 글라우콘은 플라톤과 형제 관계겠죠. 스승인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제자가 이제 스승의 행적을
다루는데 자신의 이제 형제, 이들 형제는 귀족들이에요. 근데 귀족인데 아주 어떻게 보면 고결한 귀족들의 어떤 생각이랄까 사유 방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글라우콘과 함께 어딜 갔냐고 그러면 페이라에우스에 내려갔었다는 거예요. 페이라에우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천 정도 돼요. 서울에서 생각을 하면. 근데 이 페이라에우스는 이상한 여기 무대예요. 왜 이 무대냐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 저자가 민주주의 때문에 또 민주주의의 중심 도시여서 나중에 과두제, 민주정을 이렇게 이 무너뜨린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피해 학살을 당한 도시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이 도시에서 대화를 하게 됐을까? 정말 수수께끼 같은. 아마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문장을 보면 일단 피에라에우스 인천 사태, 옛날에 여러분 인천 사태 아세요? 86년도에 군부 독재가 이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이걸 좌경모로 몰아붙여가지고 그때 아주 그 구속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인천이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여러 세력의 출발점이에요. 혹시 진보 정당의 이런 역사를 좀 아는 분들은 인천연합 무슨 인천 무슨 인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인천이 중요한 것처럼 여기 피에라에우스라는 데도 여기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어떤 도시예요. 여기를 내려갔었다고 표현을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어디 인천은 옆으로 가잖아요. 근데 내려갔었다. 천상에서 이제 오디세이를 시작하기 위해서 뭔가 천상의 철학자가 지상에 하강하는 느낌 같은 걸 줘요. 이래서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할 텐데 이 첫 문장은 이제 철학자가 지상에 내려와서 대화를 시작하는 그 어떤 순간을 이 어떤 묘사한 문장이다 이렇게 하긴 해요. 이건 그의 생각이니까 그렇지만 첫 문장에 그만큼 하이데거라고 하는 대철학자도 첫 문장에 그렇게 장엄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 문장 나는 어제 이 아리스톤의 아들인 글라우콘과 함께 페이라에우스에 내려갔었다네 이렇게 시작되는 어떤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주인공들이 이제 우르르 소개가 되겠죠. 이제 어디를 가겠어요? 본격적인 철학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폴레마르코스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 대화는 끝나요. 시작과 끝은 이게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드라마로 된 책의 출발이 아주 너무나 특징적으로 잘 보여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말고도 중요한 사람이 이제 뒤에 한두 사람이 더 나올 뿐 여기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의 전부라고 보셔도 될 만큼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알아두셔요. 이름은 안 알아두셔도 나중에 그 주제를 다룬 어떤 사람 그리고 이름 들으면 금방 이제 생각나실 거예요.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드라마 작가를 지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걸 얼마든지 드라마로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좀 그런 좋은 정치철학 드라마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여기 갖고 계신 분 가운데 좋은 드라마 작가가 나오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는 줄거리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책이 어떻게 줄거리가 진행되는지 전체 이야기의 구조를 알면 플롯을 알면 그 사이사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채워 넣을 수 있는 서랍을 여는 거랑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시작이 돼서 집에 갑니다. 폴레마르코스 집에 갑니다. 근데 폴레마르코스 집에는 폴레마르코스의 아버지가 있어요. 노인이죠. 이 노인이 소크라테스를 맞이합니다. 아니 소크라테스 선생 너무하시지 않냐. 이렇게 우리 집에 뜸하게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좀 자주 좀 들리시라 이렇게 인사치레도 하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대화라고 붙었는데 노인의 삶에 대한 질문이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의 삶에 대한 중요한 어떤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의 삶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고전에서 나오는 거의 최초의 어떤 사례랄까 하는 건 플라톤의 국가예요. 노인의 삶이 어떠시오? 라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 폴레마르코스의 아버지인 케팔로스 옹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옹께서 아이고 젊은 시절 나의 머리를 내 마음을 막 쥐어잡았던 그 탐욕이라고 하는 악귀로부터 벗어나니까 나는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노인의 삶이 참으로 평안하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